그래서 이제 사주가,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계세요. 이제 생년월일을, 잘못 알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술씨인 줄 알았는데, 다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뭐, 진씨라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주풀이 자체가 사실 잘못되는 거죠. 그분의 뭐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풀이가 달라지는 거죠. 풀이가 달라지는 거고,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사주를 이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본적인 거는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편인이 올라가니까 편인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사주상에. 전에는 그러니까 편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격이라든지 어떤 이제 재능을 말할 때 편인에 관한 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편인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사주풀이가. 그래서 생년월일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사주풀이를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사주를 완전히 다르게 풀이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주도 좀 그래요. 많이 바뀌는 거예요. 편인이 올라오니까 그동안 제가 편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편인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뭐 편인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전에는 여기가 이제 편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편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인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뿌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근데 뿌리가 있죠. 그러면 이 편인에 관한 내용들이 뭐냐면, 어떤 이제 격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높은 거예요. 레벨 높다.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인이 있으면 품격이 있어요, 사람이. 보통 이제 이런 역학책에 보면은 편인을 이제 흉신이라고 하죠. 길신과 흉신이 있는데, 이제 흉신이라고 해가지고 편인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성격도 뭐 모났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천간에 편인 있으면 품격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레벨이 높아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렇게 돼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도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나는 니들하고 달라. 어떤 계모임을 가든, 어떤 이제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직장에 있든, 나는 니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좀 품격이 있는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은 아니에요. 그게 잘난 척인 건 아니에요. 뭐냐면 개 있잖아요. 애완견 중에 이 품격 있는 개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아주 이제 비싼 개들이 있잖아요. 비싸고 멋있는 개들. 뭐 싸면서도 이쁜 개들 말고 비싸면서 멋있는 개들이 뭐가 있냐면 아프간 하운드 같은 거. 아프간 하운드 비싸잖아요. 뭐 몇천만 원 한대요, 개 한 마리에. 그 다음에 그레이하운드 왜 달리기 경주하는 개 있죠? 개 달리기 하는 경주, 그게 그레이하운드. 그거 그레이하운드 TV에서 보지 말고 실제로 보잖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걸어가는 게 아주 그냥 사뿐사뿐하고 품격이 있어요. 다른 개들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 편인이 있으면 사람도 품격이 있어요. 좋은 거죠, 당연히. 이 잘난 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품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좀 격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대신 아주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대충은 안 돼요. 대충은 용납이 안 되고 아주 까다로워요. 요 까다롭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쟤 짜증나. 쟤 왜 저래? 그냥 대충 넘어가지. 왜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지? 쟤는 꼭 뭐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까다롭냐면 편인이라는 게 이게 계약서잖아요. 문서로 치면 계약서인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대충 쓰지 않잖아요. 계약서들. 아주 계약서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는데 아주 능해요. 그리고 그런 걸 잘 따져요. 잘 따지다. 편인의 특징이에요. 잘 따지다.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반대는 이런 거하고 반대는 정인이겠죠. 정인. 사주에 정인이 있으면 안 따지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정인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여기에 정인도 있어서 어떤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어떤 때는 따지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늘 똑같지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으면 변덕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덕.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따지고 쫀쫀하게 뭐 안 좋은 얘기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쫀쫀하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편인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하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다. 그렇지. 하고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풀이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뭐 지난 날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미래의 일을 예측을 하려고 할 때 그때서 이제 요게 없었던 거하고 있었던 거하고 그때 이제 또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기운이 또 강해진 거예요. 천간에. 이것도 화고. 전에는 화가 하나였잖아요. 이게 이제 정관이었었죠. 전에는 정관이어가지고 이게 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화잖아요. 두 개가 다 화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토고, 여기는 이제 을목이고, 화가 두 개가 올라가니까 더 다혈질이 된 거죠. 원래 하나만 있으면 다혈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사주천간에 화 하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되면은 좀 다혈질이 되는 거죠. 욱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화가 치미는 갑자기 화가 치밀기 쉬워요. 화가 치밀기 쉽다. 욱하기 쉬운 거예요. 성격이. 화기운은 머리에 열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머리에 열받았다, 화날 때 왜 머리에 열받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화기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열을 잘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화가 치밀기 쉬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사주천간에 화 있는 사람들이 뭐 화병 같은 거 잘 걸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도 해요. 머리에 화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병적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병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여기가 머리잖아요. 머리. 여기 이제 몸통. 그러면 여기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가 뜨겁다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우면 이거로 인한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병에 대한 증상. 그게 뭐냐면, 대머리가,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탈모.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들이 탈모. 머리에 열을 받으면, 왜 머리에는 이제 감목들이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감목인데, 머리가 뜨거우면 이 나무들이 다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화가 심하다는 건 수기운이 적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수기운을 빨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뜨거우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탈모도 좀 쉽게 돼요. 이렇게 머리에 이제 화가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두통 같은 것도 좀 잘 일어나기 쉬워요. 두통. 왜냐면 머리 뭐 이렇게 열받고 머리가 뚜껑 열리고 막 이렇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두통도 있는데, 이제 그러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도 좀 잘 오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화가 있으면, 화라는 거는 한가해요. 화. 이제 토를 중심으로 해서 목, 화, 금, 수가 있잖아요. 이 화기운은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이제 햇빛 때문에 이렇게 반사돼서. 이 화기운은 여름이잖아요. 여름. 계절로 치면 여름이고. 그래서, 여름에 더우면은 일하기 어렵잖아요.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겠지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요. 여름에. 더우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촌에 가보면, 여름에는 농사꾼들이 아침 일찍 나와요. 한 새벽 4시, 뭐, 이때 나와가지고, 한 10시쯤이면 그냥 일 끝내요. 그 이후로는 더워가지고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저녁 다 돼가지고, 또 선선해지면 이제 다시 일하러 나오고. 그래서, 여름은 더워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화라는 거는 한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가함.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화가 많으면, 천간에 화가 있으면 인생이 좀 한가해요. 인생이 바쁘지 않아요. 전혀 바쁘지 않아요. 인생이 한가하다 하는 거죠. 그거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인생이 가장 바쁜 사람. 난 인생이 바빠 죽겠어. 금이 가장 바빠요. 금은 바빠요. 바쁘게 살아요. 금이 가장 바빠요. 바쁘다. 그 다음에 화는 한가하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으면 인생이 한가해요. 한가하다. 요게 차이가, 요게 다르죠. 정반대죠. 정반대. 그래서 뭐 인생을 바쁘게 살지, 한가하게 살지는, 요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금이 많으면 굉장히 바쁜 거고, 바쁘게 사는 인생이고, 화가 많으면 이제 한가하게 사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사주에 목하고 화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농촌 타입이다. 농촌형이다. 그랬죠. 농촌형. 그 다음에 금하고 수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시형.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보면 나는 어느 타입인가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보면 전형적인 농촌형이에요. 농촌형. 이 사주. 목하고 화가 많잖아요. 지장간에도 목이 4개나 있고요. 물론 이 사주 8글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천간에 2개 있고 지장간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목과 화가 많은 사주예요. 토는 예외예요. 토는 한가한지 바쁜지를 따지지 않아요. 목과 화가 많으면 농촌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가적이에요. 성격이 전원에서의 삶을 좋아하는 그런 목가적 타입이라는 거예요. 성격이나 여러 가지 취향이나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전원 생활 같은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죠. 반대로 금하고 수만 있으면 도시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운을 보죠. 대운을 보면 금하고 수가 지금 28세부터 계속 지나가죠. 62세까지. 이 천간 윗부분에 금하고 수가 많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원래 목가적인 그런 성격에 그렇게 좀 낭만주의자인 거예요.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낭만주의적 성격을 가진 이런 이제 성격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대운을 보면.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바빴던 거예요. 자기 성격과 재능에 잘 맞지 않게 젊었을 때부터 28부터 인생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가 이게 이제 목가적인 사주인데 목과 화가 많은데 이제 이때 지금 이제 68세부터는 계속 목과 화가 많죠. 이때는 이제 한가하게 이제 전원생활 이제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젊었을 때 있었다면 대운에서 젊었을 때부터 농촌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롭게 살았을 것을 대운이 지금 28부터 금운 그 다음부터 수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인생이 바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주가 금수가 많았다면 그냥 도시 생활에 맞게 그렇게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장사하면서 뭐 무난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 성격은 목가적이고 좀 낭만주의적인데 이 젊었을 때 이렇게 바쁘게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 생활을 좀 바쁘게 그렇게 살았다. 좀 적성에 안 맞게 좀 힘들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막 북한이 이제 오늘도 그 서해 쪽에서 포를 쏘고 막 겁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핵실험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전쟁이 뻥 하고 진짜로 터졌다. 진짜로 전쟁이 터졌다고 쳐요. 그러면 자 전쟁이 갑자기 뻥 터졌어요. 그러면 농촌형의 사주가 전쟁에 잘 견딜까요? 아니면 도시형의 사주가 전쟁에 잘 견딜까요? 갑자기 전쟁이 뻥 터졌다. 그렇죠. 농촌형 사람들. 왜냐하면 전쟁이 갑자기 뻥 터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먹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전쟁 뻥 터지면요. 동네 가게 다 털려요. 다 털려요. 장사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샷다 내리고 장사 중지하고 가게 지키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못 지키겠죠. 털려고 오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게 나만 하겠어요? 다 털리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도시에 살면 먹을 게 없어져요. 전쟁이 나면. 그럴 경우에 누가 잘 견뎌내느냐 하는 거예요. 농촌형 사람이 잘 견딜까? 도시형 사람이 더 잘 견딜까 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6.25가 3년 동안 일어났는데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면 누가 더 전쟁을 잘 견디겠느냐? 농촌형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형인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해요. 뭘 심어요. 농촌형인 사람은 심어요. 심어. 뭘 심다. 먹을 걸 심어요. 제조를 할 수 있어요. 제조. 뭐 텃밭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뭘 심어서 먹을 건 만들어요. 그런데 도시형 사람들은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농촌형이에요.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를. 먹을 게 없으면 당장 먹을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팬들이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팬이 갑자기 약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갑자기 난리가 나면 도시형 사람들은 굶어야 돼요. 굶어요. 굶다. 근데 농촌형 사람들은 피난을 가가지고 피난을 가든 설령 피난을 가기 쉽고 피난을 가도 거기서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형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농촌형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곳에 잘 적응하냐 하면 농촌형 사람들은 시골에 잘 적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조업을 할 수 있어요. 즉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거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시골에 가도 농사를 못 짓고 이제 꾸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시형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 나면 도시형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요. 비상시가 아니라 전쟁시 고생이 많아요. 전쟁시 고생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곳에 자기가 딱 떨어졌다. 자기가 태어난 장소가 풍요로운 유통이 많고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도시형 사람들은 거기에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주가 농촌에 태어나면 잘 적응하기 어렵죠. 왜 농촌에 살다가 나 농사 싫어. 나 저기 읍내 가서 살래. 도시 가서 살래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도시형 사주예요.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농촌형 사주죠. 농사를 짓는 사주. 그래서 내가 사주가 어느 형인가를 보고도 어느 지역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도시가 잘 맞나 시골이 잘 맞나 나는 어떤 장소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제 이 농촌형이잖아요. 이런 전원이 더 어울리는 삶인 거예요. 뭐
키워라, 채소 키워라, 뭐 심어라 하면은 이런 사주 잘해요. 잘 심고 잘 커요. 채소 같은 거. 화초 같은 게 잘 커요. 이런 사주들이 뭐 화초 길러라, 꽃 길러라 그러면 잘 커요. 반대로 금과 수만 있는 사주, 금수가 많은 사주들은 뭐 화초 길러라, 뭐 이런 거, 뭐 농사 지어라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굉장히 상당히 편리하죠. 이거 알면 사주 딱 보고 아 목화가 많으니까 어느 타입이 잘 맞는다. 그러면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떤 자리가 잘 맞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농촌형은 유통과 소비가 잘 안 되고 주로 생산 쪽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과 소비 쪽이 장사예요, 보통.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가 있으면 완성된 자동차를 내가 띄워와요. 도매업자한테. 그래가지고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렇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소비자. 완성된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이 자동차 부품 팔거나 자동차를 자기가 조립해서 팔거나 하지 않잖아요.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잖아요. 완제품을 넘기는 거예요. 금수가 많다는 거는 완제품만 만진다는 거예요. 원료나 자기가 조립이거나 생산하지 않아요. 완제품만 팔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소매상인 거예요. 소매상 또는 도매상이든 완제품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화가 많으면 이런 장사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못해요. 목화가 많으면 자기가 길러야 돼요. 길러서 팔다.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길러서 파는 건데 이거는 완제품이 아니고 원료라든지 그러니까 기르는 거예요. 목화가 많으면 뭐를 해도 길러요. 완제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원료라든지 뭐 반제품, 조립품 뭐 이런 거를 다룬다 하는 거예요. 목화가 많으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목금이잖아요. 아니 뭐 목화잖아요. 사주가 목화형의 사주기 때문에 이런 매매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일반 소매 장사는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소매 장사. 그러니까 장사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장사가 있어요. 무슨 장사냐면 완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장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뜨개질 해가지고 완제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내가 옷 장사를 한다면 원단을 내가 판매한다든지, 이런 식의 장사는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내가 길러서 파는 거, 내가 길러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나 이런 거를 파는 장사는 가능한 거예요. 장사를 한다면. 그런데 완성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제품을 도매로 띄어다가 소비자한테 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사를 해요. 그게 일반 장사지. 일반 소매점. 일반 소매점들이 뭐 원료를 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 식품점들이 다 완성된 거 떼어다가 단지 이문만 남기고 파는 거잖아요. 이게 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완성된 제품을 가져다가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길러서 판다든지 재료를 판다든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장사는 아니고, 일반 장사는 다 금이 많아야 되는 거고, 일반 장사 이외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한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의사.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일반 장사. 그러니까 소매 장사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장사. 소매 장사 빼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직업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뭐 의사, 뭐 법관, 뭐 공무원. 이거 다 뭐 물건 파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닌 직업 무지 많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많아요. 이 굉장한 다양한 직업 대 장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사 하나예요. 금수. 그러니까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맘먹어야 되니까. 1대1로 맘먹어야 되니까.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직업을 보면 절반은 장사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들. 아주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하나 큰 직업군이 장사라는. 그래가지고 1대1로 맘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만 이제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이제 농촌형이죠. 농촌형. 그래서 전원생활 같은 게 참 잘 맞는다 하는 거예요. 뭐 길러서. 그런데 대운이 금수가 이렇게 한참 젊었을 때 오는 바람에 그러고 살지를 못하게 됐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화가 이제 있으니까 이게 편인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협상을 잘하고 타협을 잘하는 거죠. 남들과 타협을 잘하는 거죠. 이게 이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뿌리가 없었다면 상당히 이제 애를 먹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이렇게 병진시로 바뀜으로 해서 달라지는 궁금한 거. 네, 뭐 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이렇게 병진시로 해서 달라지는. 제가 볼 때는 병진시가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주풀이 하실 거 있으면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별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정관이다. 갑이라는 글자가 이제 정관이다. 근데 이게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형식적인 정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이 이렇게 있는데 천간으로 또 갑이 왔다 하는 거죠. 천간으로 이렇게 정관이 또 왔다. 그러면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관의 일이 일어나요. 정관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정관의 일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 그런데 이 형성되는 것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전부 형식적이더라 하는 거예요. 형식적. 그러니까 사주 원국 해석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같아요. 사주 원국이나 대운, 해운, 뭐 월운, 또 일운도 사주 원국하는 원리로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 지지로 이렇게, 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인운이었다. 인운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갑. 해밖에 갑해라는 건 또 없는데 어쨌든 해는 기갑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갑이 이렇게 뿌리가 내리잖아요. 요런 게 좋은 거지. 이거는 그냥 내 곁을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죠. 다 형식적일 뿐이에요. 근데 형식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항상 나쁘냐 하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일도 때로는 좋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일들도 때로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려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면 안 돼요. 형식적이어 가지고 좋은 일들이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인터넷 사업 같은 거, 인터넷 사업 같은, 이게 이제 재성일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꼭 다 그럴 것까지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형식적일 때 좋은 게 뭐냐면 정제 같은 게 뿌리가 없을 때 이제 형식적 자리잖아요. 형식적 자리, 뿌리가 없다면. 그런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에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은 형식적인 자리를 가진, 이 정제가 뿌리를 못 내리는 일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 사업 같은 거예요. 인터넷 사업.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내가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게는 원래 장사는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내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 인터넷이라는 게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든 편제든 뿌리가 없으면은 가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상의 공간에 살고 있다 하는 뜻이고, 나는 가상의 공간을 또 가질 수 있다 하는 뜻이고, 그런 공간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사업 같은 거, 또는 지도 사업, 지도 사업, 지도책 같은 거. 왜냐하면 지도책이 가상의 공간이에요. 지도가.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어떤 위치나 장소가 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 이게 지도잖아요. 지도라는 게 그 자체로 가상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든 정제든 뿌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인터넷 사업이고, 또 뭐 지도 사업, 내비게이션 사업,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연예인도 나와요. 연예인. 왜 연예인이 나오냐면, 연예인들은 TV 속에서 나오잖아요. TV 속에서.
실제로 만나보지 못하잖아요. TV 속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TV가 뭐냐면 가상의 공간인 거예요. TV가. 그래서 정제, 편제가 천간에 있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 중에 연예인이 많아요. 탤런트들, 개그맨, 뭐 영화배우, 이렇게 TV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신선, 선녀. 신선이나 선녀가, 신선은 남자고 선녀는 여자인데, 이런 사람들도 가상의 공간, 선계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살잖아요. 선계. 선계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살잖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선이나 선녀. 그래서 돛 닦는 사람, 신선이나 선녀가 되려면 재성이 뿌리가 없어야 돼요.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뿌리를 못 내렸다. 특히 편제가 신선이나 선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제 사주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는 편제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편제가 여기 있는데 제 사주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겠어요? 인터넷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속에. 인터넷 속에서 이게 지금 화상으로 강의하잖아요. 실제로 대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공간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인터넷 공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실제로 보지 못하고 제가 편제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TV로 아니 TV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더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를 못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내가 이 TV 화면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편제가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인터넷이란 가상의 공간 속에서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 만나기 어렵다 그거예요.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 있으니까. 네, 또 이해가 되시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이 이제 계대운이잖아요. 정제인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렇게 을묘 시주로 봤을 때 이 재성이 뿌리가 없잖아요. 사주에 지장간에 계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병진시로 보면 요 계수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 58세부터 62세까지 천간에 투출이 되잖아요. 요 시지의 계수가. 그러면 정제에 대한 처분권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뭐 땅도 매매하고 뭐 이럴 일들이 내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또 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수가 또 왔잖아요. 그러면 수가
이제 육친으로 따지면 정제니까 정제에 대한 처분권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뭐 지배 매매, 부동산에 대한 매매 이런 데가 권한이 생기지만 육친 말고 수운으로도 내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 능력을 가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럼 수의 능력이 뭐냐 하면 저장이에요. 저장. 수. 수라는 거는 저장을 의미해요. 저장. 금은 들고 와가지고 하여튼 금과 수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쌍이에요. 금과 수가 한 쌍. 목과 화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금은 땅에 떨어진 걸 이제 줍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가을에는 이제 수확의 계절이니까 열매들이 나무에 매달렸거나 땅에 떨어졌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금이 그걸 주워가지고 주운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줍기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운 거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이 많으면 수가 꼭 필요해요. 같이 다녀야 돼. 얘네들은 한 쌍에 같이 다녀야 돼요. 만약에 금만 있고 수가 없다 그러면 줍기만 하는 거예요. 주우러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저장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운이 지금 수운이 왔는데 뭐냐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줍지 않아도 저장 능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 돼요. 원래 얘네들은 한 쌍으로 다녀야 되는데 내가 사주에 금은 없다 해도 자꾸 저장할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주워서 저장하는 거가 아니에요. 주운 다음에는 주워서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이 많은 사람은 수가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금의 결과는 수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웠으면 저장해야죠. 저장해야지. 줍기만 하면 뭐해요? 저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금이 사주에 많으면 금은 수로서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금은 수로서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목은 뭐냐면 기르다 하는 거예요. 기르다. 농사 짓는 거. 농사 짓고 막 나무 심고 이게 다 기르는 거잖아요. 씨 뿌려서 기르고 씨 뿌리는 게 이제 기르는 거죠. 그럼 기르는 거의 결과는 뭐냐면 화라는 뜻이에요. 성장을 보는 거예요. 성장. 기른 놈이 맨날 어린애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기른 거에 대한 보람을 보는 거는 성장을 보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에요. 기르는 거에 대한 목표는 판매가 아니고 성장이에요. 기르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팔려고 기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기르는 거를 순수하게 기르는 거에 대한 완성은 성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수로서 결과를 보고 목은 화로서 결과를 봐야 돼요. 만약에 목만 있다 사주에 화가 없다 그러면 기르기 바쁜 거예요. 내가 다 길러놓은 거에 대한 성장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발명한다. 만드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뭘 개발한다. 근데 사주에 화가 없다. 개발만 하다 죽어요. 완성된 걸 못 봐요. 그런 거예요. 무섭죠. 만약에 금만 있다. 수가 없다. 맨날 주스러만 다니고 나는 주워가지고 주운 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금만 있고 수는 없으면. 또 목만 있고 화가 없는 거는 맨날 내가 만들고 기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완성을 못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으면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고 목이 있으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목도 있고 화도 있고
그러니까 목화로서의 조화가 상당히 잘 맞은 거예요. 내가 길러냈으면 기른 거에 대한 성장도 내가 본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화가 없고 금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길러놓고 기른 거에 대한 성장은 완성품은 못 보고 기르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화 대신 금이 있었다면. 근데 이제 목이 강하고 화가 있으니까 내가 뭘 만들고 길러내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성장도 같이 볼 수 있다. 완성도 내가 볼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것을 대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만 있었어요. 사주에. 그러면 목 기르기만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완성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운에서 화운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길러낸 거에 완성을 본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극작가다. 드라마 시나리오만 쓴다. 목만 잔뜩 있어요. 근데 사주에. 근데 쓰기만 하지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화 된다든지 드라마가 된다든지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 목만 있으면. 그런데 대운에서 이제 화가 딱 걸렸다. 그러면 이때 내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목과 화는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금과 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쌍이에요. 예, 지금 이제 10시 7분인데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10시 17분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로 인해서 눈이 탁 트일 수도 있어요. 사주를 보고서 저 사람은 어떤 타입이다.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사주의 눈이 탁 터질 수도 있어요. 이제 또 얘기를 이제 재밌는 여담 같은 얘기.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란 건 뭐냐, 전쟁.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제 전쟁 분위기 아니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물론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잠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전쟁은 어디서 많이 치열하게 싸우느냐.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많이 싸울까, 농촌에서 많이 싸울까 하는 거죠. 도시와 농촌. 도시에서 많이 치열하게 싸우겠죠.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람도 많고, 왕도 도시에 있을 테고, 왕이 시골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도시 위주로 일어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도시는 금과 수다 하는 거죠. 금과 수. 그럼 금과 수가 많은 도시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금과 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먹고 먹을 걸 뺏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먹을 걸 뺏는 싸움. 도시에서의 싸움은 전쟁이라는 건 도시를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다 하는 거죠. 뺏고 뺏기는 거.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내가 왕이 될래 해가지고 그냥 이런 지위에 대한 욕심, 지위에 관한 욕심, 뭐 왕이라는 지위, 뭐 지휘권, 명령권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지휘권이나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목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먹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뺏고 뺏기는 생존의 문제인 거죠. 생존의 문제.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의 본질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명예를 얻고자 싸운다.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생존. 특히 먹는 거를 먹는 거를 두고 뺏고 뺏기느냐, 빼앗느냐, 이런 싸움이라 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전쟁 나면 고통받는 게 도시잖아요. 당장 먹는 문제로 힘들잖아요. 전쟁이 나면 도시에서. 근데 시골이야 농사 지으니까 산에 가면 또 먹을 것도 나오고 또 없으면 농사 지어서 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농촌에서의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치열하지 않죠. 별로. 근데 도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치열한 문제가 돼버려요. 도시에서 살면. 그래서 시골에서 살면 전쟁이 나면 나라 아무나 이겨라.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돼. 이럴 수도 있지만 도시는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한다 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예,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프리아 사주가 있으시면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역할 분담, 경쟁이냐, 역할 분담. 그러니까 직장, 네.
경쟁이냐 역할 분담이냐의 문제죠. 역할 분담. 이 둘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안 되면 경쟁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이제 공장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뭐 재단사도 있어야 되고 재봉사도 있어야 되고 다 이제 옷감 띄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물건 나르는 사람도 있고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죠. 근데 역할 분담이 잘 안 될 경우 다 같이 뭐 미싱사만 있고 재단사만 있고 이러면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경쟁. 그러니까 경쟁이냐 역할 분담이냐의 문제인데 직장이나 모임에서 나하고 잘 안 맞는다. 그럼 경쟁의 문제가 되겠죠. 경쟁의 문제.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역할 분담이 각자 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경쟁은 어떤 사주에서 일어나냐 그러면 뭐 동일한 오행이겠죠. 이론적으로요. 지금 이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동일한 오행.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런 거는 다른 오행. 기본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면은 나하고 잘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오행을 가진 사람이고 나와 잘 싸우는 사람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오행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운에 따라서 변하는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아주 길게 본다면 뭐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어떤 성향이나 재능 이런 거를 가지고 길게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오행, 어떤 사람은 목이 많고 어떤 사람은 금이 많아서 역할 분담이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오행이 다르니까 능력이 다르고 그러면 역할 분담이 될 거고 그러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그러는데 운에서 해운이나 대운에서 합충파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비슷하면은 성격이 비슷하죠. 성격이. 동일한 오행은 성격이 비슷하겠죠. 성격과 재능이 비슷하겠죠. 동일한 오행. 성격과 재능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일단 성격이나 재능 면에서 통하는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동일한 오행은 유사성을 많이 느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목화가 많다. 전원 취향이잖아요. B도 목화가 많으니까 전원 취향. 서로 추구하는 게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성격이나 재능은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동일한 일을 할 때 경쟁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쟁 체제로. 이렇게 경쟁 체제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좋은데 경쟁 체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건 근본 원리가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근본 원리는 이런데 운에 따라서 해운에서 합충파가 걸리니까 뭐 비견이 축 맞고 형 맞고 그러면 오행이 달라도 막 싸움이 나고 그래요. 실제로는. 크게 보면은 성격이나 재능은 그러니까 성격이나 재능을 위주로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 A와 B가 친구예요. 친구. A하고 B가 친구인데 서로 직업이 달라요. A는 선생님, B는 의사,
직업이 달라요. 근데 사주가 유사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경쟁할 일이 없죠. 이러면 항상 가끔가다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도 통하고 뭐 성격이나 재능,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계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자. 여행 가는데 여기서 이제 역할 분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네가 총무를 맡아 내가 교섭을 맡을게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생기면은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는 다른 직종의 친구가 좋은 거예요. 친구는 같은 직종으로 함께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직종. 그러니까 일로서 경쟁할 일이 없는 친구가 이게 이제 좋은 친구인 거죠. 이게 한데 묶여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로 넘어간다면 이게 전부 경쟁자가 돼버려요. 사주가 같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리고 해석도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부부는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부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부도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부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할 분담을 잘한다. 사주가 남편은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남편은 금이 많고 부인은 목이 많다라고 했을 때 두 부부가 역할 분담을 잘 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런데 역할 분담이 안 되면은 이제 트러블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 분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 분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할 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할 분담.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이잖아요. 혼자 사냥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사냥하는 게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눈 좋은 놈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냥감을 찾아야 될 거고 칼 잘 쓰는 놈은 포를 떠야 될 거고 활을 잘 쏘는 놈은 활을 쏴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야 사냥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냥 서로 그냥 칼만 쓰겠다. 잡아오기만 해라. 내가 다 그 다음 포 뜯게. 전부 그러고 있으면 누가 잡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전제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는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역할 분담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역할 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랑 잘 맞는다. 예를 들어서 성격적으로 잘 맞는다 그러면 오행이 유사해요. 성격적으로 잘 맞는다 그러면 오행이 유사해요. 취미나 이런 게 잘 맞으면. 그런데 그 친구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 구도로 들어가면 경쟁자가 돼버려요. 한데 모여서 모이게 돼가지고 한데 모이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행이 같은 사람 A하고 B가 A가
목이 많다. 아니 A가 이제 금수다. 금수다. B도 금수다. 취미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성격도? 근데 한 곳에 모이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영업에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겠어요? 다 서로 영업 잘하겠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을 시키겠어요, 사주가 이런데. 그러니까 성격이나 취미 이렇게 그런 쪽으로 성격이나 취미가 잘 맞고 잘 통한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한 곳에서.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 보면 사주가 오행이 같아요. 근데 하는 일이 틀려요.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역할 분담이 잘 되기 때문에.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미묘하게. 예, 또 무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단순하게 이론상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실제로 보면은 아주 미묘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또 아주 다양해요. 케이스가. 그래서 근데 이제 풀이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근본 원리부터 따져가시면 돼요. 근본 원리. 그러니까 저한테 근본 원리를 공부하시잖아요. 잘 모르겠다. 사주 딱 봐가지고 이거 사주를 딱 봤는데 머리가 그냥 하얘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주를 좀 풀어달라 해가지고 딱 봤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그럴 때는 항상 근본 원리부터 천천히 따져가시면 다 길이 열려요. 그 근본 원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이것부터 따져보세요. 그러면 길이 뻥 뚫려요.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만 알아도 길이 뻥 뚫리고,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선생님 사주는 딱 보니까 농촌형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뻥 뚫리는 거죠. 장사 타입이 아니다. 장사꾼 아니다. 그럼 장사꾼 아닌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러서. 애들도 기르잖아요. 애들. 인간도 기르는 애들 기르는 교육사업이라는 게 아이들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기르는 직업인 거예요. 기르는 직업의 대표적인 거죠. 선생님이 농사 말고 직접적으로 뭐 제조업은 아닌데 대표적인 기르는 사주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기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것도 장사하는 사주가 아니고요. 공무원은 왜 장사하는 사주가 아니냐면 나라를 기르는 거예요. 나라를.
백성을 사고 팔고 하진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나라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인 거죠. 지난번에 왜 머리 탈모 나고 대머리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잠깐 이제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몸에 나는 털들은 다 목이에요. 목에는 이제 갑목과 이제 을목이 있는데, 갑목의 털은 이제 위를 향해서 나는 털이에요. 그게 이제 머리털.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갑이고, 그래서 또 머리를 위를 향해서 나는 게 털이 또 위를 향해서 난다 해가지고 또 갑목이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제 안테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테나. 그래서 뭐 동물의 더듬이. 사람으로 치면 이게 이제 눈썹, 수염. 눈썹하고 수염이 더듬이에요. 더듬이. 동물로 치면 더듬이. 벌레로, 곤충으로 치면 더듬이. 갑이라는 게 안테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듬이 역할을 해요.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서 위로 뻗어 있잖아요. 안테나가 땅을 향해서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건 없고 전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안테나라는 거는. 그래서 갑목이에요.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에서 이게 안테나라는 거는 뭐냐면 하늘의 일을 감지해요. 천기를 감지해요. 천기 감지. 그래서 천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천기를 잘 감지해요.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래서 육감도 좋고 어떤 예감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요. 갑이라는 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지하는 게 사람 털 중에서는 머리털, 또 수염, 눈썹, 이런 거죠. 그래서 도사를 보면 눈썹이 그냥 왜 신선 도사 눈썹 있잖아요. 길잖아요. 눈썹이. 그리고 수염도 길고. 이게 다 안테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테나. 도사 중에는 면도하는 도사, 면도를 했거나 머리털을 다 밀거나 하면 그거 도사가 아니에요. 빡빡 도사, 머털 도사가 다 털복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사는 수염하고 눈썹을 밀면 안 돼요. 머리털도 밀면 안 되고. 그러면 천기를 감지 못해요. 그래서 천기 감지하려고 머리털, 눈썹, 수염 이거 기르는 거예요. 을은 이제 온몸에 나는 이제 잔털이에요. 이게 잔털. 그냥. 그 다음에 을은 나무에 나는 뿌리와도 같아요. 나무에 나는 뿌리.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갑이고, 을은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 이렇게. 나무의 격가지들도 이게 을이죠. 요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많아요. 사주에.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거였죠. 이렇게. 예. 갑은 안테나고 천기를 감지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털, 눈썹, 수염이고요. 을은
몸에 나는 잔털이고요. 이런 걸 말하는데, 이렇게 사주에 갑과 을이 많아요. 갑과 을이 많아요.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선생님처럼 사주에 목이 많잖아요. 지장간에 보면 이렇게 목이 많잖아요. 천간에도 을이 있고 이러면 온몸에 털이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섞여가지고 목이 많다 사주에. 그럼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에요. 여자도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 이 목이 많다면 털복숭이에요. 목이 많은 사주가. 그래서 여자들도 이 눈썹이 짙어요. 눈썹이 짙고 막 이제 코 밑에는 약간 좀 거뭇거뭇하고 또 겨드랑이에도 털이 많이 나고 이렇게 이제 목이 많으면 털이 많아요. 그럼 반대는 금이 많으면 털이 없죠. 금이 많은 사주는 털이 없어요. 털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요. 금이 많으면. 피부 매끈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잔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반대로 목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도 잔털이 많고, 그렇죠. 피부가 좀, 이 털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눈썹이 자꾸 꼬인다. 왜, 그런 트러블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썹이 자꾸 꼬인다든지, 눈썹이 눈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털이 나를 괴롭힌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목이 많아요. 반대로 이제 금이 많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반대예요. 목과 금만 보고서 이렇게 그거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갑일간하고 갑이 있는 사주하고 어떻게 다르냐? 똑같아요. 일간이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취급되지 않아요. 육친에서만 다르게 취급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의 갑목은 사람의 머리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갑이 있는 사람과 일간이 갑이 있는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똑같아요. 지금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이나 어디 있거나 똑같아요. 이 간지는 자리를 가리지 않아요. 주인이 이건 간지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현상이나 성질. 자연의 현상이나 성질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자연에 어떻게 주인이 있어요? 그냥 만물일 뿐이죠. 그런데 육친으로 넘어가면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지로 볼 때는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어디 있거나 다 똑같아요, 의미가. 그런데 육친론으로 들어가면 이건 나가 되고 얘네들은 비견이 되니까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육친. 그래서 갑일간 사주하고 갑하고 사주는 육친론에서만 달라요. 육친론에서는 다르게 따지는 거고 이 오행이나 간지로 볼 때는 구별하지 않아요. 어디에 위치했거나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오행이나 간지라는 거는 자연의 이치나 성질을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연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육친으로 넘어가면 주인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일간이.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잖아요. 일간은 나 위주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대인관계와 사회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분히 인간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육친론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어떤 문제냐면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예요. 동물과 일반 자연 만물의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주인으로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우주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럴 땐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인이 없어요. 자연의 관점에. 근데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만물의 영장.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육친론이고요. 육친론. 그래서 육친론은 대인관계만 보는 거예요. 대인관계 또는 사회관계. 간지론은 대인관계와 사회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특성,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떤 병의 문제,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남들과 비교된다, 사회 문제다, 그러면 전부 그건 육친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뭘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간지론, 그러니까 간지론으로 볼 거냐 또는 육친론으로 볼 거냐, 이거를 먼저 가려내야 돼요. 누가 뭐 병의 문제로 왔다 그러면 간지론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집이 언제 팔리냐, 뭐 이런 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육친론으로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섞어야 돼요. 같은 육친이라도 오행이 다를 수 있고, 다르면 또 의미가 또 좀 달라지니까 이걸 또 섞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질문하세요. 네, 잠시만요. 예,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사주풀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질문 하셔도 되고요. 세치요? 세치는 병이겠죠. 세치.
이게 병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요. 뭐냐면 사주가 말하는 건 어떤 현상을 말해요.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이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손등이 뭐 꺼뭇꺼뭇해졌다. 얼룩점이 생겼다. 근데 이게 병이냐 아니냐 인데 사주가 말하는 거는 그 현상만 말해요. 얼룩덜룩해졌다 라고만 말한다 하는 거예요. 사주는 네 손등이 얼룩덜룩해졌다 라고만 말한다 하는 거예요. 사주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은 의사가 하겠죠. 아니면 개인이 이건 병 같아. 그러면 병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변화를 주겠죠. 그게 그 변화가 치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사가 딱 보고 그건 병 아니에요. 그냥 놔주세요. 이래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비둘 수도 있겠죠. 사주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치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가 하얘지겠죠. 하얘지겠죠. 이 사람 머리가 있으면 원래는 머리가 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흰머리가 났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탈모가 아니라 흰머리다. 이게 이제 세치라고 하기보다 흰머리, 원래는 검은색인데 흰색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이게 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원래 사주는 이게 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인지 아닌지는 다 전부 인간이 정의했을 뿐인 거예요. 이게 병인지 아닌지는. 자연의 이치상은 자연은 그냥 현상만 나타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을 뿐인 거예요. 그냥 현상이. 그럼 그게 사주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이게 그 다음에 의사가 말하기를,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병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주겠죠. 뭐 그게 그 변화를 주는 게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하얘졌다. 그거는 사주학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겠는가. 얘가 갑자기 올해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면 그 머리가 하얘진 거를 사주학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져볼 수도 있다.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사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전부 원인이 있잖아요. 인과관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머리가 하얗게 됐다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두 인과의 법칙이, 이건 우주의 진리잖아요. 뭐 머리가 하얘진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생리학적인 문제, 또 병리학적인 문제를 또 따져봐야 돼요. 이게 생리학적인 그냥 문제이냐, 아니면 병리 현상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리학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됐다. 예를 들어서 화기가,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화기가 머리로 치받아 가지고, 어떤 화기가 머리에 화기가 막 들어가 가지고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기가 있어 가지고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고, 목기운이 있어 가지고 하얘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제 의사가 머리가 하얘지는 원인을 얘기를 해요.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는 뭐 모근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색소가 어떻게 또 흰 색소가 물들거나, 아니면 검은 색소, 머리카락은 원래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탈색이 돼가지고 하얗게 됐다더니 뭐 이런 이제 이 화학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화학적인 얘기, 생리학적 얘기를 음양오행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세치 문제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세치도 생기는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가 새치인데 머리가 하얘진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가 이제 병으로 얘기하는 어떤 병에 의해서 머리가 하얘질 건데 이 병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A라는 질병, B라는 질병, C라는 질병, D라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결국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새치를 만든다. 새치로 바꾼다라고 했으면 이 A, B, C, D라는 병에 대해서 음양오행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기운이 금은 하얀색인데 사주에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원래 이게 경금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천간에 경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여기 올해 뭐 갑오년에 갑경충을 일으켰더니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로는 음양오행으로 이 세상 우주의 이치를 해석할 때 이런 식은 엉터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생리학적이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주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역술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주에 예를 들어서 천간에 경금이 있는데 갑경충이 돼가지고 하얘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역술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병을 볼 때 의사들은 이 병의 원인이 뭐고 예를 들어서 뭐 간에 무슨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뭐 어떤 음식물로 들어오는 다른 어떤 이제 물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전문적으로 병을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양오행이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의사의 병의 원인을.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을 볼 때 심장병이다. 의사는 심장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심장병이 아주 종류가 많아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임하고 예를 들어서 천간압이 걸려가지고 이게 정화가 심장인데 이래서 심장병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관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손발이 차다. 손발이 차다. 그러면 손발이 찬 거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손발이 차려면 어때야 되냐면 손발로 피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피가 손발까지 못 내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손발까지 못 내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못 내려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손발이 차다 그러면 사주에 수기운이 많으면 손발이 찬데 실제로 그래요. 수기운이 많으면 손발이 찬데 수기운이 많으니까 손발이 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피가 손발이 차려면 피가 손발까지 못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왜 손발까지 못 내려가냐면 두 개 하나는 심장이 펌프질이 약하다. 심장이 약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혈관이 가늘다.
혈관이 가늘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 사주의 정화가 약한 거예요. 정화가 약하려니까 당연히 수기운이 많죠. 그 다음에 혈관이 가늘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혈관이라는 거는 핏줄인데 피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가 흐르는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는데 그 혈관이 이제 막히는 거겠죠. 그러면 수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토가 강하면 혈관이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간지를 뭐가 센지 약한지 상호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냥 사주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 경자가 있었는데 올해가 갑년이어가지고 갑경충이다. 이러니까 흰머리가 났다. 이런 건 엉터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확해져요. 메커니즘을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그러니까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의 원인. 이거를 음양오행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사주에서 손발이 차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 손발이 차가웠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주 천간에 정리 충을 맞아요. 이러면 심장이 펌프질이 약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병리 현상을 듣고서 그 병리 현상을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사주에 뭐 합과 충이 일어나니까 뭐 이렇다. 이러면 안 맞아요. 그건 못 맞춰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이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풀이를 하면은요. 정확하게 병이 나와요. 진단이 되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이런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병리 현상까지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병을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뭔지 마치 의사처럼 뭐 엑스레이니 뭐 MRI니 뭐 CT니 뭐 이런 거 찍어서 본 의사처럼 그런 진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어떤 식으로 수술하면 좋을지 의사들도 환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심장병이라도 다 틀려요. 환자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다 틀려요. 환자마다 간암이. 증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 환자는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가 환자마다 다 틀려질 거 아니에요. 질병이 다 틀리니까. 같은 간암이라도 카테고리만 간암일 뿐이지 병의 발병 원인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과 그 다음에 발전되는 양상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병마다 그냥 카테고리만 간암일 뿐인 거고.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수술은 요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병을 보고. 그냥 간암이니까 모든 간암은 똑같은 수술이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병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환자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이 다 틀려지는데 정확하게 이런 병리 현상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까지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주로서. 어려워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사주학의 어려움이 진짜 맛보는 거죠. 진짜 사주학의 어려움. 일일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과정이죠. 사실은. 네, 뭐 또 질문.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가 오잖아요. 어디 아파서 온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이 뭐래요, 의사가?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렸는지 들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음양오행으로 사주로 확인을 해요. 맞춰봐요. 병이 이런 식으로 왔구나. 그러면 치료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사주만 보고 판단을 내려요. 저는 메커니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 걸린 사람이 왔다. 그러면 원인도 다양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고. 그러면 내가 직접적인 원인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사주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어떤 의사가 원인이 뭐고 어떤 식으로 병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사주로 맞춰봐요. 확인을 하는 거야. 아, 간목이 수기운에 의해서 이 사주가 화가 없는 사주였는데 이제 간암 얘기를 할게요. 간암. 암 얘기를 할게요. 암이 왜 잘 걸리냐면 목기운이 강한 사람이 암이 잘 걸려요. 특히 간목. 그런데 수기운이 강한 사람, 목수가 강한 사람이 암이 잘 걸려요. 이렇게 암이. 화기운이 아주 약해요. 화는 아주 약하고, 화는 약해요. 화가. 그런데 이런 사주라 그래서 다 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암이 잘 걸리냐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몸 안에서. 그래서 물은 충분해요. 그리고 물이 썩어야지 암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럼 언제 썩느냐면 물이 따뜻해질 때 썩어요. 여름에 웅덩이 물이 따뜻해지면 거기에 장구벌레하고 이끼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물이 따뜻해지는 게 뭐냐면 화기운을 받을 때, 대운에서 화기운, 특히 대운에서 화기운을 받으면 이 물이 따뜻해지면서 목이 많은 사주들은 이 목이 막 자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여기저기 목. 그럼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목수가 많은 사람이 화가 약하고 목수가 강한 사람이 대운에서 화를 만날 때 암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이 대표적으로 잘 걸리는 사주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거고, 구체적인 질병에 관해서는 사주 원국을 보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제 그렇다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이제 11시 7분이 됐네요.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좋은